정말 멋진 우주가족입니다. 화성을 만나보세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두 녀석은 화성의 작은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이 꼬마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포획된 소행성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포보스는 중력으로 인해 화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결국 향후 3,500만 년 이내에 행성의 중력에 의해 파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때는 전 없겠네요. 아무튼 전 화성 주변에 토성의 고리와 비슷한 잔해의 고리가 생길 거라고 상상하곤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은 화성에 의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포보스가 붉은 행성에 미친 중력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포보스에는 표면 전체에 이상한 평행 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행성 충돌로 생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강한 중력이 달을 잡아당겨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죠. 과학자들은 포보스처럼 작은 천체가 화성처럼 큰 천체에 너무 가까워지면 그 천체가 화성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조성력이라고 부릅니다. 포보스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부서질 것으로 예상돼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달의 파편들은 토성의 고리처럼 화성 주위에 작은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포보스의 호랑이 줄무늬가 조수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달이 너무 푹신하기 때문에 그 가설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 천재적인 연구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달의 솜털 아래에 있는 표면에 홈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껍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도 포보스의 속도라면 약 4천만 년 후에나 화성에 충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조수의 힘이 포보스를 찢고 있다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사는 미국 전역에서 10명의 스타급 연구원을 선발해서 작사의 화성 달 탐사, 즉 MMX 임무를 위한 과학 실무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나사의 지원을 받는 참여 과학자들은 작사의 두 화성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 탐사를 돕게 돼요. 심지어 포보스에 착륙해서 표면 샘플을 채취할 계획도 있어요. 이 미션은 2024년에 발사될 예정이고 우리는 2029년에 샘플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연구원 중 7명은 MMX 비행 장비를 사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포보스는 폭이 27km에 불과한데 6,000km 거리의 화성 궤도를 도는 정말 괴상한 위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건 지구 궤도를 도는데 27일이 걸리는 지구의 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예요. 하지만 포보스는 화성을 향해 죽음의 소용돌이를 그리며 100년에 1.8m의 속도로 천천히 화성 표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이 그렇게 심술궂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만약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좋아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화성은 젊은 지구처럼 뜨겁고 물기가 가득한 채로 자기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기를 따뜻하고 두껍게 유지해주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삶이 행복해요. 하지만 작은 나라 크기만한 소행성 20개 이상이 거대한 우주 두더지 게임처럼 화성에 충돌합니다. 그중 하나는 폭이 거의 3,218km에 달하는 크레이터를 남기기도 해요. 다른 소행성이 붉은 행성에 가한 충격에 이어 소행성 2개가 달이 된 화성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충돌은 화성의 내장에 엄청난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고 가뜩이나 약한 화성의 자기장은 차갑게 녹아내립니다. 핵이 과열돼서 제대로 순환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행성을 보호할 자기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일 거예요.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추울 거예요. 화성은 기본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쌍한 화성은 추운 날씨에 무방비 상태로 우주 광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없이 외출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화성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지구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보험에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붉은 행성은 전혀 비열하지 않아요. 사실 꽤 친근한 행성이죠. 포보스에게 화성은 꽤 험난해 보이지만 화성의 도움으로 번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과학자팀이 화성에서 별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은 MMS를 사용했어요. 사진을 보내는 구식의 방법이 아니라 모하비 화성 시뮬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토양이었어요. 화성의 토양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화성 토양에는 식물의 독성이 있는 퍼클로레이트 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3종류의 쌀을 재배했어요. 보통의 벼 한 종류와 가뭄이나 염도와 같은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돌연변이로 유전자를 편집한 벼 2종류를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돌연변이 균주가 킬로그램당 1g의 과염소산염이 있는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화성의 토양도 접수! 하지만 잠깐만요. MMS에서 재배한 쌀은 일반 화분용 흙에서 재배한 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화분용 흙의 4분의 1에 화성 유사 물질을 섞어보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식물이 더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과학자들은 화성인에게 식량을 공급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한 그들의 발견이 염분이 높은 지구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2명의 연구원이 커피를 마시며 함께 식물을 재배해보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은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 별을 재배하려면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보내야 하잖아요. 식물의 갈증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고요. 네, 맞아요. 쌀 453g을 재배하려면 약 17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텍사스에서 열린 달과 행성 과학 컨퍼런스에서 화성 적도 근처에서 유물 빙하를 발견했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화성에서 그것도 적도 근처에서 물 얼음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소식이고 표면 바로 아래에 더 많은 얼음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빙하는 단순한 빙하가 아니라 길이가 6km, 폭이 최대 4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빙하입니다. 작은 마을 크기와 비슷하죠. 크레바스 지대와 빙퇴석 지대 등 빙하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얼음이 아니라 빙하 위에 형성된 소금 퇴적물이 빙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쌓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금 퇴적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이 지역을 덮고 있는 화산물질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물 얼음과 접촉하면 설페이트 염이 형성되어 딱딱한 층으로 쌓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으로 인해 화산물질이 제거되면서 설페이트가 노출되고 빙하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난 거예요. 이 빙하는 아마존 지질지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빙하입니다. 즉 화성에 지금까지 표면 얼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화성에 또 어떤 얼음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소금 퇴적물 아래에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적도 부근의 얕은 수심에 여전히 얼음이 존재한다면 인류의 탐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뜻한 곳에서 땅속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획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이웃에 대해 또 어떤 사실을 밝혀낼지 기대해주세요. 언젠가 소금 빙하 조각상을 직접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